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면서 겪게 되는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동산 상담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상담사로 김예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네,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요.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고요. 이제 8월 초에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6월쯤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거 있잖아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그 사이 기간에 내가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면 이제 임대차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상가 임대차에서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에서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될 때 이제 임대료,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1,500만 원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만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죠. 반대로 4년이 지나면은 이게 전세값이 아예 확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쨌든 5% 넘게 이제 마음대로 증액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향후 갱신되면 5% 이내로만 올릴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좀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이제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이제 1개월 이상 임대차 기간만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련 예시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는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8월 25일이 전세 만기라서 두 달 전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올리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보증금이 1억 넘게 올랐는데요. 구두로 합의한 전세보증금이 현재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금액이지만 이미 합의했으니 어쩌겠나 싶어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모르세요? 하면서 저에게 5%만 증액해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이 구두와 협의한 금액을 무시하고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도 될까요? 이런 사례가 좀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질문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또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이제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보면 8월 25일이 만기예요. 네. 그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이 안 남았죠. 그러네요. 한 달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상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을 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그게 5%가 넘더라도 그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집주인이 괘씸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더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올리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주인은 좀 세입자가 좀 괘씸하시더라도 그 구두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 좀 계약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좀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어떠냐고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8월 25일이 전세 만기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에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이 1년 후에 실거주하기 위해 들어간다고 하면 1년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고 물었거든요. 이때도 이제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8월 25일이니까. 네네.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게 끝나기 이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으로 세입자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를 했다면 2년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행사하셨으니까 2년 후에는 못 하시는 거죠. 계속 이제 소급 적용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정확히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기존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새로운 이제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할 때 이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소급해서 이제 적용하지 말라는 입법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뭐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이제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까지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동안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효력이 없냐고 여쭈는 것 같은데요. 임대인도 갱신 거절 통지를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 이러면 그냥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묵시적 갱신 기간이 이제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계약이 또다시 갱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에 통지를 미루해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서 계약이 종료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전세 연장이 가능한가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전세로 3년을 살고 있고 내년 1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럼 총 4년을 채우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년 1월 말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가야 하는지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가야 하면은 내 집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집은 전세 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되게 난감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집이 팔려서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새로운 임대인이 그동안의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뭐 승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이제 전세를 준 집이 네. 있어서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세 주신 집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뭐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이제 갱신 거절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계약 갱신 후에 중도 해지 시에는 복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지금 전세 거주 중이고 2+1을 통해 2년 추가로 거주하다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3개월 전에만 해지 통보하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통은 이제 임대차 기간을 다 못 끝내고 나갈 때 임차인이 복비까지 부담하는 그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특약에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특약에 만약에 네.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꼭 물어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갱신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거니까 네네. 뭐 굳이 복비를 물어주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니 고민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를 살고 있고 10월에 만기가 됩니다. 오는 10월. 지난달 계약을 연장했고 임대료를 10% 증액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5% 소급 적용이 되는지 5% 초과분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 시행 전에 일단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5% 넘게 이제 증액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 5% 이내로만 증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익은 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했다라고 하면 네. 원래 5% 1,500만 원만 올리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8,500만 원을 돌려주셔야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5% 룰이 확실히 세입자한테는 좀 주거 안정에 좀 혜택을 많이 주는 법이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제 보통 은행에서는 뭐 불필요한 분쟁을 좀 줄이려고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전화로 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동의서를 심지어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임대인이 일단 요 동의를 안 해주면서 뭐 갱신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뭐 임대료를 뭐 상한선 넘게 증액한다거나 뭐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분간 이건 초기 혼란으로 네네. 임대차 4법의 초기 혼란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적용될 임대료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5%인 거잖아요. 근데 이후 만약에 상한선을 더 낮게 정한 지역의 경우
여기에 따른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원래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입법 원칙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뭐 5% 이내로 이제 조례를 상한선을 만들어 뭐 3%나 4%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라서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제 소급 적용을 해온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조례가 이게 만드는 데는 뭐 통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은 걸린다고 한다면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도 지자체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임대차 3법이 시행하면서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실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게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 4년 후에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지금은 기존 임대차를 갱신할 때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임대차를 다시 체결할 때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